집합 이번 주에 명제해서 명제까지 좀 최대한 끝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봅시다. 쌤 저번에 중요하다고 표시해준 문제도 있죠. 그거는 거의 무조건 할 거고. 300번부터죠. 하신 분 중에. 어디 306번 잠깐만 아니고 307번 볼게요. 307번. 자, 이런 거 지금 이거는 근데 원소들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좀 원소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파악해도 되고, 지금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죠? 지금 A가 0을 꼭 포함을 한대요. 그리고 X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다. A가 A에 포함되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에 포함된다. 맞지? 이게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4개니까 이게 무조건 필연적인 관계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가 들어가면 그거에 그 다음 연산을 한 것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알았지? 예.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A가 원소면 뭐 10-x도 원소다.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럼 여기서 나온 애도 다시 10-a 나온 애도 다시 원소면 그 다음 애도 또 원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일단은 0은 무조건 들어있으니까 0이 원소면 그지? 마이너스 2도 원소다. 성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0은 집합 A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무조건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어? 근데 4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4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또 계속해. 마이너스 2가 원소면 그치? 다시 넣으면은 근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어때요? 4 마이너스 2가 돼서 2도 원소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빼박으로 원소 되는 건 여기까지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가 이 문제가 까다롭게 느꼈던 거는 원소가 4개이기 때문이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4개의 원소를 넣는데 대신에 그 안에서 지들끼리 다 돌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지금 A가 원소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유형 자 여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소와 그 원소에 대한 식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호로 두면 좋을 것 같아. A가 A에 들어가면 A에 대한 어떤 식인에다 대입한 것도 뭐 A에 들어가 라는 거.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이게. 그잖아. 예를 들면 방금 요거 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0이 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있게 됐어.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들어있게 됐고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들어있게 된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 이 아이들끼리는. 왜? 2가 A에 들어가면 다시 넣으면 어때? 또 2가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 순환을 멈추려면 그냥 계속 제자리로 도는 거지. 즉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거? 그렇지.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A하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진다. 즉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이다. 2, 1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확인해 이제.
마이너스 1을 니네가 이 집합에다, 그러니까 집합에다 넣어야 돼. 중요한 건 이런 집합이 있잖아. 여기 있는 걸 니네가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이 연산을 했을 때 무조건 걔가 들어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방금 이거 했으니까 뭐 100% 되겠지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됐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럼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 연산을 했을 때 있잖아. 여기에 있는 원소가 나오는 것들을 찾으면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방금은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돌다가 수도 혼자서 그냥 계속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다시 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되는 녀석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2는 이미 있으니까 안 한 거야. 2는. 두 번째는 뭐냐? 이 FA가 원소 A의 원소 이미 A의 원소인 놈 있지. 그게 되는 걸 찾아. 알았어? 그럼 뭐지? A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 되는 거? 하나씩 해봐. 마이너스 2 되는 거, 0 되는 거, 2 되는 거, 마이너스 2. 근데 이미 한 것들은 제외시켜. 하나씩 제외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제외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이미 있잖아. 그죠?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둘은 지금 지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 0 되는 거 볼래요? 뭐 있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친구가 있죠. 뿔마 루트 2가 나왔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확정 지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루트 2 해볼래? 루트 2가 들어갔으면 어때? A제곱 빼기 2가 얼마? 0이니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집합 A를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라. 개수 총 3개입니다. 네 번째 원소가 얘네들인 경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307번 같은 유형은. 308번.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소의 합,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소 합인데 이거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유형도 있고 그냥 그 연산으로 해서 방정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끝내는 애들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지? 308번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 교집합과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집합만 했을 때 원소가 여러 번 쓰입니까? 한 번밖에 안 쓰이지. 다 어디에든 하나씩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총 4군데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 어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말은 여기에 써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전체 원소의 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지금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55죠. 그러니까 55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지. 알았어? 예. 그래서 A에 어떤 A라는 집합에 5와 7 들어있다. 그럼 둘 다 지금 12는 확보가 된 상태인데 두 번째가 뭐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뭐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드모르가 법칙. 그러면 37, 39, 10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남은 원소가 뭐야? 1, 2, 4, 6, 8 1, 2, 4, 6, 8을 넣어서 집합의 이 합의 비율이 2배가 되도록 해라. 이거는 쉬워요. 왜냐면 5, 7이 이미 있죠. 12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나눠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합이랑 이렇게 합이 얼마씩이 나올지 알았어? 네.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얼마야? 21에다가 근데 잘 들어. 이거는 합집합 원소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B하고 A에 이렇게 들어가 합을 구한 거야. 그걸 2대1로 쪼갤 거라고. 그러면은 5하고 7을 몇 번 세야 돼? 2번 세야지. 그건 조심해. 알았어? A하고 5랑 7은 2번 셀 거야. 그러니까 12에 12로 세야 돼. 알았어? 네, 그거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쪼개. 그럼 각각의 합이 얼마가 될지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찢으면 되죠. 자, 써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술형 같은 거 적든 니네가 이해를 할 때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자 덧셈을 할 때는 영역을 찢어서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영역이 4개인데 확실히 채워진 거 어디야? 이거 두 군데지. 여기 영역을 쌤이 알파라고 할게요. A 차집합 B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의 원소의 합 SA죠. 는 누구랑 누굴 더한 거야? 알파 더하기 12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보일걸? S의 B가 뭐예요? 베타 더하기 12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얼마예요? 21이죠? 지금 1, 2, 4, 6, 8이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이해가 잘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래서 2번 세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2개 더한 거. 그런데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다 라고 식수하면 알파가 얼마 되는지 나오죠. 그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10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쌤이 지난번에 집합 요거 수업 따로 할 때 개념 수업 할 때 차집합 가지고 이거 할 때 있잖아. 요거 이야기 했었다고. 지금 이거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집합 연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이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얘가 무슨 영역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가 아니면 연산 법칙을 쓰는 거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딜까요? A 합집합 B 여집합. 그림을 봐도 돼요. A하고 B가 아닌 곳을 더했어요. 이게 느리면 문제 푸는 게 느리지. 알았어? 빨리 그려서 색을 칠하든가. 이건 그려서 색 칠하는 게 제일 빨라. 알았어? 얘는 뭐야? 즉 B차 집합 A의 여집합. 알았어? 자, 확인해 볼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에 전체 여집합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 여집합의 합집합 맞잖아요. 알았지?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지? 그러니까 그리는 게 더 빨라. 알았어? 이야기야. 아, 그러면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 그지? 이 부분. 알았어? 순수한 B를 제외한 부분이구나.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은 B차 집합에 서로 소인 곳이네. 그러니까 이거의 원소 합과 이거의 그죠? 원소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6배다. 얘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 비슷하네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교집합이 있다. 쟤네 둘은 교집합이 있니? 두 집합에 여집합 없죠? 그럼 진짜 깔끔하게 둘이 그냥 나누어 가지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얘랑 얘 아닌 녀석이 있어요? 집합 중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진짜 전체를 그냥 나누어 가지면 되지. 6배라 그랬나요? 그지? 6배다. 그럼 합이 6배가 된다 그랬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7로 나눠가지고 합을 7로 나눠서 7분의 6, 7분의 1씩 하시면 되겠다. 됐니? 네. 그래서 B차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이 나와.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B차 집합 A가 뭐가 나오는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래, 알았고. 그러면 방금의 이야기로는 어디를 찾았냐면 여기를 찾았어요. 그죠? 남은 원소들을 여기다가 이제 분배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 5개라고. 이거 해보시면
해보면 이거 원소 뭐 나오니 윤표야?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18 나오거든요. 유준아 그지? 뭐야 여기서 이렇게 이걸 아니 그걸 왜 당신도 못 찾는 풀이를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5개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또 알파 베타를 해줄까요? 알파랑 베타의 원소가 총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됐죠? 원소를 최소한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맞지?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그래서 A 원소가 몇 개야 되냐? 응? 그지? A의 원소가 당연히 지금 다 A 몇 개야? 원소 3개여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1, 2, 4, 6, 8 1, 2, 4, 8, 16, 32에서 그지? 지금 1과 8이 빠진 나머지 원소 중에서 A라는 집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소들만 가지고 와버리면 합이 제일 작지 않을까요? 그죠? 1, 2, 4, 8, 16, 30이면은 1과 8이 빠졌으니까 여기 A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소. 여긴 지금 그것도 안 물어봤네. 교집합 여기도 안 물어봤네. 그냥 A만 물어봤으니까 더 쉽네요. 그러니까 1과 8을 제외한 가장 작은 원소 2, 4, 16을 그냥 가지고 오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야. 알았어? 310번 그런 거고. 다음 페이지. 아이고 죽어간다 죽어가. 그래서 어제는 드라마를 포기하고 잤다고. 소초동 드라마를 포기하고 잤다고 나는. 얼마나 졸렸는지 알겠지. 드라마를 포기하고 잤던 거죠. 자, 313번인데. 가우스, 또 불편하다, 가우스. 그죠? 자, AK라는 집합은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분의 K의 가우스 값을 원소로 갖는 녀석들이 알았지? 이해됐어요? 근데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봐봐. 이게 K라는 자연수를 어떤 실수 1보다 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보다 작은 걸로 나누면 커지겠지, 숫자가. 그러니까 K보다 작은 어떤 실수로 나눈 거야. X는 지금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면 X에 대한 다른 이야기 있어 없어 지금 여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그냥 실수인 거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실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Y 값은 뭐뭐일까부터 생각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팁을 좀 드리면, 자, 가우스가 뭔지는 알 테고, 그죠? 네? 가우스. 여기다가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았지?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는 작아져요. 다 알고 있나요? 뭐가 커지면 분수 작아. 됐지? 1부터 넣으면 얼마 나와? 10 나와. 그 다음에 X에다가 근데 이 결과는 항상 뭐예요? 뭔 수? 정수야. 알았지? 그럼 X가 2면 5 나오지. 그럼 이제 얘들은 뭐 15 이런 건가 보다. 그럼 그 중간은 없니? 그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은 이 친구가 9 나올 수 있나요? 9 나올 수 있죠. 이 X 그지? 완전 이거는 변수긴 한데 어떤 변수냐면 그냥 실수야. 분명히 이야기했어. 선생님. 분수도 가능하다니까. 알았어? 대신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10보다 커질 일은 없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 사실 9도 만들 수가 있고 8도 만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를 0까지 만들 수 있어요. 왜냐? 11 끝났지.
x가 11이면 11분의 10의 가우스 값은 0이거든. 0점 얼마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됐습니까? 가우스 이런 거예요. 알았지? 가우스가 나타내는 의미, 집합에서 종종 나오니까 뭐 한 가지 또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어. x라는 숫자가 있어. 맞지? 그럼 x에서 뭘 뺄 거냐면 10분의 x. 알았어? 10분의 x의 가우스 값에서 x가 지금 자연수로 할게요. 자연수. 알았어? 10배를 뺄 거야. 뭐게? 곱셈이야. 뭔지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보겠다. 그럼 따가라. 뭔 소리야 지금. 저기 뜻하는 게 뭐냐니까. 자꾸 그래프를 그려. 왜 그래 이렇게 거창하게 해. 그래프 저기 뜻하는 게 뭐냐. 뜻하는 의미를 말해. 그래프 말고. y는 집합이잖아. 집합이면 원소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거 보고 저게 뭔 말인지 알아야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야. 여긴 그런 거야.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교점을 찾거나 그런 파트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는 거야. 숫자 안 넣어봤지 지금. 그러니까 비슷하면 내가 어떻게든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얘가 지금 재미교포 막 제일교포라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하나만 넣어봐. 123 넣어봐 빨리. 얼마 나와? 계산은 돼? 3 나오지? 알았어. 536 넣어봐. 얼마 나와? 규칙 못 찾겠어? 1의자리예요 얘는. 봐봐. 알았어? 어떤 자연수 x의 1의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해석이.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10을 나눴다. 그 자연수의 자릿수를 하나씩 뒤로 후진을 시키면 소수점이 커트되거든요. 소수점이 커트되는데 자연수니까 가우스 할 때 뒤에 양수 부분, 양수일 때는 뒤에가 소수 부분이 날아간다고 해도 무방하지. 음수는 반대니까 안 되죠. 그지? 그러면 얘는 123이면 얘는 120이 돼. 그지? 왜냐면 이게 12가 12.3인데 그거의 가우스가 12고 그걸 다시 10을 곱하면 쌤이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 아니야. 알았지? 이미 있는 거야. 알았어? 이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합 x가 문제 이거는 직접 지금 내가 만드는 거긴 한데 x가 어떤 집합 A의 원소인데 A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까지 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1000까지다. 그랬을 때 집합 X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알았지? K인데 K가 뭐냐? X에서 10 가우스 10분의 X를 한 거고 X가 지금 저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왔다 이 말이지 뭐. 알았어? 이랬을 때 그냥 우리 계속 그렇게 쓸까요? 그 원소 합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 문제집에서. SX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그지? 근데 여기에서 연산을 계속 해봤자 결국에 얘가 숫자 보고 쫄죠. 근데 해보면 전부 다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나와. 그럼 생각해봐. 집합이라는 건 X가 13일 때의 1의 자리가 3이잖아요. 123일 때도 1의 자리가 3이잖아요.
그럼 중복되면 여러 번 적나요? 결국 여기다 적는 건 1의자 숫자밖에 없죠. 그치? 알았어? 0부터 9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수학 문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여기도 결국에는 A의 K라는 집합은 0부터 K까지의 숫자를 원소로 갖습니다. 0부터 K까지. 알았어? 그럼 A6이면 0부터 6까지를 갖는 거야. 313번은. 이렇게 하면 쉬워지지 않냐? 그러면은 기억 봐봐. A의 5의 원소가 6개다. 0부터 5까지라니까. 6개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쉬워지죠, 이제. A8, 0부터 8까지. A6, 0부터 6까지. 교집합은 A6, 0부터 6까지 맞잖아요. 겁나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A의 K 정리하면 A의 K는 그냥 0, 1, 2 블라블라블라 해서 K까지다. 요거 찾으면 그냥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알았어? 네. 다른 뭐 규칙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13번 했고 14번 갈게. 14번 가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 AK는 연속한 자연수 2K 플러스 1개를 원소로 가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K 차집합 A의 K 플러스 1의 원소 개수가 2개고 AK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값을 AK, 스몰 AK라고 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집합 A의 K와 A의 K 플러스 1은 가장 작은 원소가 번호가 클수록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지? 그러면 AK가 연속한 자연수 2K 플러스 1개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게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부터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지? 근데 차지 이것도 내신에 이거 이 문제 기출인데 이렇게 변형이라 표시가 안 됐구나. AK 차집합 AK 플러스 1이 원소가 2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림으로 풀어줄게. 잘 봐. 그림으로 풀어줄게. AK의 집합을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해 볼게요. 순서대로. 알았지? 그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X1이라고 지켜요. AK는 X1에 쭉쭉쭉 해서 X에 몇 개, 원소가 몇 개야? 몇 개를 나열하라고 했어? 2K 플러스 1개를 원소로 간다고 그랬지? 연속하는 그러면은 2K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지금 모든 자연수의 K에 대해서 연속한 자연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4부터 얼마까지 이럴 수도 있다. 알았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원소,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게 요거네. 요게 지금 AK네요. 알았죠? 근데 두 번째의 요 집합은 번호가 하나씩 커졌지, 자연수가. 그죠? 그러면은 얘들은 Y로 쓸게. Y1부터 Y에 2K 플러스 3개 연속하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거든요. 그지? 그림을 따지면 이런 거야. 쪼르르르륵 딱 이렇게. 근데 얘들은 쪼르르륵 하면 길이가 좀 더 길어. 개수가 좀 많거든. 알았지?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가장 작은 녀석 AK하고 가장 큰 녀석 요거의 가장 작은 녀석 AK 플러스 1은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요 수직선처럼 생긴 이 나열된 집단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좀 당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되지 않아? 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서 원소가 그러면은 문제 그 다음 봐 이제 가를 봐봐. 가를 보면 A의 K에서 A의 K 플러스 1을 차집합을 했네. 잘 봐. 이 그림 봐. 연속한 자연수야. 응?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에는 얘랑 같은 원소가 있을 거라고. 알겠지? 이해됐니? 근데 얘가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얘는 길어요. 얘보다. 당연한 거 아닌가? 원소 개수가 더 많으니까. 알았지? 근데 이 위의 집합에서 밑의 집합을 차집합을 하면 차집합이라는 거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지. 어디에서? 위의 집합에서. 교집합을 정확하게 빼볼까요? 뭐 남았어요? 요거 두 개 남아. 여기가 두 개인 거예요. 얘가 두 개인 거예요. A 차집합 A 이거 보고 한 거야. A의 K에 하고 A의 K 플러스를 차집합을 하잖아. 그 원소가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럼 저 두 개는 저기서 나오는 거야. 알았지? 됐어? 그러면 얘랑 또 누구? 이 다음 숫자가 A의 K에 더하기 1. 얘는 A의 K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더하기 2. 알았어? 이해가 됐니? 예를 들어서 AK를 A의 3을 그럼 원소 몇 개? 연속한 장에서 7개. 그냥 해볼게. 그냥. 알았어? 그럼 A의 4는 몇 개? 9개. 연속한 9개의 자연수인데 차집합을 하면 2개가 남아야 돼. 근데 그치 얘의 가장 큰 원소가 얘의 가장 작은 원소가 그러니까 얘 쫄따구가 얘 쫄따구보다 더 크다는 거야. 얘 막내가 1인데 지금 얘는 나는 우리 막내가 더 크지롱 숫자 크지롱 하면 여기서 출발하겠지.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 차집합이 원소가 남을 수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이 다음 게 무조건 원소 개수가 많잖아요. 차집합 원소는 이 앞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두 개를 뺐더니 두 개가 남았대. 그럼 1차원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눈치를 채야 된다고. 알았어? 이 문제는 그런 거지. 예, 그러면 잘 봐봐. 언젠가 10번일 때, 10일 때 뭐야? 연속하는 21개의 자연수를 그지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그 친구랑 교집합이 더 이상 없어져. 자, 집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래요? 쌤이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거든. 얘네가 길이도 길어져. 그런데 앞대가리가 점점 어때? 몇 칸씩 가겠어? 그러면 2칸씩 가겠지.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기준이 얘라고 칠게요. 알았어? 지금 여기서는 몇 번으로 돼 있어? 누구랑 교집합이 없냐고. 10번하고 교집합이 없는 거지. 여기가 지금 A10이 되는 거야. 알았어? A10을 기준으로 그때 11번, 12번 이렇게 쭉 가는데 뚝뚝뚝 가다가 두 개 뺐어도 그러니까 두 개 교집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놈의 어떤 놈보다 제일 그렇지 큰 놈보다 어떤 n번째의 집합의 가장 작은 놈이 더 크면 얘 둘은 교집합이 없는 거지. 알았어? 집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세요? 나의 마지막 최후의 무기를 써줘. 잘 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알았어? 길이가 늘어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이건 타이밍 안 맞으면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다가 갔네. 그러다가 여기만 계속 몇 개씩 빠져. 그렇지 2개씩 빠지잖아. 그럼 10번이 원소가 몇 개 차이인지 알면 몇 개씩 빠지는지 보이겠지. 알았어? 이렇게 머리 쓰시면 돼요. 오케이? 314번은 설명을 듣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거가 좀 더 나을 거고 315번은 연산이라서 쌤이 이제 풀어보라고 한 건데 연산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딱히 없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알았어?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을 정리를 하고 알았지? A 합집합 B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이면은 그건 바로 해라. 그게 나 차이 안 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기억에 보면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야? 차집합이지. 그럼 A 합집합 B하고 A 차집합 B를 교집합을 해요. 그럼 뭐가 남겠니? A 차집합 B가 남겠지. 그지? 소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전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아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이 직업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죠. 내가 더 답답해 미치는 거야. 이거하고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면서 가시라고요. 알았죠? 오케이? 예.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봐봐봐. 그럼 A 차집합 B 나왔어. 그 다음 이어서 봐. 이어서 합집합이 뭐야? A 교집합. 야 이건데 이게 뭐냐? B 차집합. 빼기 누가 빼기래. 학교에서 그러면 진짜 창피하다. 진짜로.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언어학원 다니냐고 하면 지트라 해라. 알지? SMT 하지 마라. 빼기 안 돼 지금. 안 돼. 너희 선생님 그것도 안 가르쳐줘 학원에서. 전 분명히 차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죠? 제발 부탁. 마이너스 안 되고요. 빼기 안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거 무슨 집합이에요? 이거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 그래 대칭 차집합이 A 교접 B의 여집합이 안 되죠. 안 되죠 그거. 맞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3개짜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연산을 해줘야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힘들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의 가운데 교집합 A 차집합 B, C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들어있구나. 사실은 이거를 원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대신에 이거하고 이거 들어가잖아. 그래서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뒤에 요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가운데 교집합 맞냐? 가운데 교집합이 이거는 공통인데 묶어내야지.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 있잖아. 맞지?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에 우리 인수분해할 때랑 원리 똑같다니까. 같은 그지? 이 연산 공통의 연산을 밖으로 빼시면 되고 그러면 B의 여집합, C 여집합 가운데는 이렇게 옵니다. 맞죠? 그럼 보이죠? 이제 그거랑 오른쪽을 비교하면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연산을 할 때는요. 차집합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순위로 무조건 A 차집합 B 꼴은 뭘로 바꿔서 푸시는 게 좋냐면 여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고 알았지? 그 다음에 공통인 부분은 묶어내기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디귿도 보니까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얘들을 일단 차집합으로 다 바꾸는 과정을 좀 하라고. 알았지? 차집합 바꾸는 과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은 선생님 바꿀 게 없는데요? 없죠?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공통인 거 묶어내라 그랬죠? 보이니? 공통인 거? 합집합 B 부분 공통인 거 보이죠? 묶어내셔야 돼. 알았어?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정도 기술이면 다 통해요. 정리됐으면 쉬었다. 합이고 A 교집합 B가 이거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B에 해당되는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6은 어차피 6 때문에 AB 정할 수 있는 건데 교점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거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3인가? 그지? 거기 나조건 그거는 겹친 거고. 야 그럼 그거 가지고 눈치채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쪽에 등호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A집합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었구나. 그지? 그 다음에 B집합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보면 B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에서 3까지죠. 마이너스 6 이상 3이야. 이게 B란 말이야. 그지? 근데 A하고 B를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된대요. 알았지? 그럼 A 교집합 B가 지금 마이너스 2랑 3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자 생각해 봐봐. 교집합이 마이너스 2랑 3이야.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A집합은 자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합집합해서 실수 전체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지. 그러면 하나가 지금 요거 사이범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이거야 되거든? 그죠? 그 얘를 여기다 껴 넣어. 근데 일단 여기 부분이 교집합이 나온대. 그러면은 이게 와야 되겠어? 이게 오면 교집합이 저쪽 방향으로 안 생길 거 아니야. 아 그럼 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오겠구나. 하나는 마이너스 2네. 그지? 얘가 누굴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넣었을 때 교집합이 안 생기면서도 실수 전체를 만드는 방법이어야 돼. 뭐겠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실수 전체를 만듭니다. 그쵸? 네. 이런 거 머리를 막 굴려봐야 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은 나머지 개별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미는 뭐 볼까? 323번을 보고 맞지? 한 세 개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323번 봅시다. 323번. 그 다음에 S의 A 이거는 이제 연산의 정의지. 얘를 뭐라고 정의하자 그랬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더라? A가 아닌 거랑 B랑 합치자. 전체 A 차집합 아니 이거의 여집합이었죠? 맞습니까? 이거 여집합이었어. 그거의 원소 개수. 맞지? 그거 원소 개수. A와 B가 서로 소면 그랬어. 이거는 생각을 해봐봐. 자, 여러분들 A랑 B가 서로 소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 되죠. B 차집합 A는 뭐예요? 자기 자신 되거든요. 그지? 네, 그래서 문제에서처럼 SAB, SBA가 각각의 요놈들의 원소 개수라는 뜻이 되는 건데 맞지? 이거 아닌 거.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 여집합의 원소 개수 같냐? B 여집합 원소 개수 같겠니? 그지?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문제 없고요. 니은 A가 B 포함. 그리면 되잖아. A가 B 포함돼. 맞지? 그려보든가. 그러면 S의 BA
뭔지 알죠? 그죠? B에서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인 거니까 그거하고 이거 알았지? 이거는 A 여집합 B의 원소 개수하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의 차다. 맞지? 이거 생각을 해봐봐 이거는. 자, 이 상황에서 요걸 그려보는 요거를 보는 거야. 알았어? 얘는 뭐냐?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지. 맞죠? 지금 연산 SA의 B가 있지만 SA의 B가 지금 뭐로 약속이 돼 있어?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S의 BA는 B 차집합 A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고 이거의 원소 개수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걸 빼는 작업인 건데 자 A 차집 B 차집합 A 전체 여집합이 어디예요?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A하고 얘 바깥이죠. 이렇게 보면 되지. 알았어? 요거는 얘들아 A 차집합 B가 나만 하는 게 있나요? 그거의 전체 여집합 이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둘의 차가 결국 뭐의 차랑 똑같은지를 고민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았어? 네. 어디 원소냐? 니는 그거 보는 거고.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긴 한데. 응? 그러니까 식으로 세워서 할 사람 이렇게 하세요. 식으로 세워서 할 사람. 팁을 드리면 원소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니은도 마찬가지지만 니은 해봐도 되고 디귿 같은 거 할 때는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그쵸?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전체 원소 개수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거든요. 알았지? 차집합은 원소의 개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쌤이? 차집합은 A라는 집합에서 뭘 빼야 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식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야. 실제로 식에 나왔지. 그럼 A랑 B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근데 A랑 B가 바뀌어도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잘 봐. 이걸 하면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요게 S의 AB지. SAB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S의 BA 우리 친구들 똑똑하다고 주변에서 소리 한 번씩 듣잖아. 잠깐 똑똑하다고 못하겠고 똑똑하다고 한 번씩 소리 들었죠? 태어나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자 해봐봐요. 얘 뭐가 바뀌겠어요? 얘가 뭘로 바뀌어요? B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똑하네. 자 요거 둘 차이예요. 알았어? 요거 차이라고. 오케이?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지고. 자 다음 42번 34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의 원소 중에 소수의 개수를 SA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집합 A 10 이하의 홀수이면 10 이하의 홀수 중인가 이거야. 10 이하의 홀수 중에서 소수는 두 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주장. 알았어?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10 이하의 홀수 중에 소수가 몇 개 있어요? 357 어? 357 아 진짜 홀수라고 또 봐봐 내가 아까 집을 이렇게 못 준다 했지 내가 아까 특강시간에 딱 문제 잘못 봤던 딱 두 친구가 정확하게 여기서 또 못 보죠 또 하나씩 이상하게 아까 F 프라임인데 F라고 봤다거나 그지 아까 또 뭐 했어 뭐 있었는데 그지 뒤에 3x를 3x 제곱으로 봐봐 정확하게 둘이서 딱 4개라 하자 지금 홀수라고 했는데 분명히 자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 맞지 공부가 왜 어려워 뭐 바뀌어야 돼서 근데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야 3단 논법이죠 이따 갈 거예요 알았어 예습이죠 예습 해야 돼 응?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이렇게 자 기억은 그래서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SA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러니까 그럼 내가 15 이하의 자연수라는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장 많은 원소의 소수의 개수 그러면 소수의 첫 번째 소수부터 가장 마지막 소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네. 최소값은 0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 사이에 잡으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의 개수가 몇 개죠? 6개죠 숙제 안 했냐? 숙제 안 했냐고 이거 숙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지금 내가 뭐 다른 걸 물어봤니? 숙제 내용 물어봤는데 이걸 세고 있냐고 본인이 푼 거 대답하면 되지 뭐가 아야 지금 여기 이상한데 이것들 호스트 한두 개 돌려봐야 되겠네 봅시다 그래서 합은 6이 되는 거지 6 더하기 0이니까 디귿 자 그럼 소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집합 A를 구해보면 그거는 A의 개수가 2의 10제곱 곱하기 3이다 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대박이죠 네. 소수 하나 뽑은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집합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소수 뭐야 소수 아닌 놈 뭐야 해가지고 자 만드는데 여기 중에는 몇 개만 한 개만 자 소수 아닌 거 맞지 소수 아닌 걸 뭐라 그래 아니죠 아깝다 또 욕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1과 합성수 까비 순발력 있었다 방금 긴장하라고 긴장하고 있잖아 좋아 오케이 그래서 하나 뽑아 나머지 얘들은 근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하시면 되죠 그치? 얘들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의 A합집합 B의 이거는 A합집합 B를 했는데도 소수가 하나도 없네 이러한 집합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다르다고 했나요? 내가 그런 거 보라 했지. 집합 A, B의 순서상 문제는 전에 개념할 때 했는데 이거는 A, B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공집합이어도 되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둘이 같으면 안 되는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말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공집합도 가능은 해. 같아도 돼. 자, 그러면 이거에서 아마 계산했을 거 아니야. 소수 아닌 거 몇 개냐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게 2의 9제곱계의 집합이 되는 거고, B도 2의 9제곱계의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18제곱. 맞지? 뭐야? 이상한 소리 해야 한다 여기는. 2의 9제곱 아니고 2의 18제곱으로 고쳐야 돼. 알았어?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45번. 와, 서운하다. 여기 이렇게 정답률이 좀 그러네요. 44번도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았어? 그죠? 이거 두 개 하자. 44 가지고. 44는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31번까지 집합이 있어. 2의 32제곱, 2의 5제곱인데 공집합에서 31번까지 집합을 놨단 말이야. 집합 AK의 원소 중에 최소인 것을 AK라고 할 때 그 최소를 다 더하시고. 근데 분명히 저번에 개념할 때 이 부분 설명해드렸어요. 가장 최대 원소, 최소 원소 할 때. 그럼 그 녀석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고, 지금 최소 원소죠. 그러면 최소 원소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 원소 중에서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그 2의 거듭제곱이든 뭐든 크기 순서가 다 있잖아. 2분의 1에 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2의 세제곱분의 여기다 2의 4제곱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5개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죠? 그러면은 내가 2의 4제곱분의 1이 최소인 경우는 이 집합 안에 2의 4제곱분의 1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이 4개의 원소가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몇 개? 2의 4제곱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따라서 몇 번 등장했냐? 이 최소 원소인 이 친구는 그 많은 집합들 중에서 이만큼을 등장을 하게 돼요. 곱하기 2의 4제곱을 하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 2의 세제곱분의 1이 최소가 되면, 자, 2의 세제곱분의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면서 동시에 and then 동시에 2의 4제곱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은 2의 거듭제곱이 원소가 주네요. 줄어요. 2의 세제곱계가 있겠다. 알았어? 얘가 최소려면 나보다 더 작은 놈이 있으면 안 되잖아. 너무 당연한 세상에 그 이치 아니야?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내가 반에서 1등하고 싶어. 그럼 나보다 잘한 놈이 오면 안 돼. 그 느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이기적으로 푸시면 돼요. 그냥. 알았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하는 게 31개가 되는지. 자, 검산하는 방법은 이제 등장 횟수가 다 얼마가 돼야 돼? 3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1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을 다, 이 숫자들의 합이 31이 돼야 맞게 구한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40. 얘도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박스 내용이 좀 빡세 보이네. 가, 나, 조.
자, 이거 x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 x를 각각 x1부터 x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x1부터 xm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어디 보자. B 조건은 어때요? B는 부동식 풀면 어떻게 되니? 지금 보면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이 인수분해가 되고, 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15 뭐야? 17이면은 15랑 2겠네, 그지? 예. 그래서 2에서 15까지인데 중간에 x-5의 제곱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5가 아니면 되겠죠? 예. 그래서 5가 아닌 거다. 좋아요. 그 다음에 x 차집합 a는 a 차집합 x에 포함이 된다.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생각해 봐봐. 지금 자연수 전체의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 x라 그랬으니까 지금 자, x 차집합 a가 a 차집합 x에 들어가요.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이거든. 왜냐면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보통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차집합은, 그지? 차집합은 우선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쪼놈이 가지고 있는 원소에 포함, 그지? 요거 차집합 b가 이거에 포함된다고요? 에? 그죠? 이씨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지? 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포함되지? 그잖아. 아니 아가들아, 요거가 여기에 포함된대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지? 저게 개소리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은 절대 여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지. 따라서 속하는 원소가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없으면 돼요. 알지? 네, 따라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눈치 못 채고 이게 뭐지 이게? 문제 잘못됐나 오탄가 이러고 있어. 네? 그래서 A 차집합 B가 없다는 건 A는 어디에 포함돼? B에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가 조건은 사실 별거 아니었던 거야.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알았어? 그 다음에 나 조건 봐. 나 조건에서 A 차집합 B의 B가 합집합 X 했더니 X야.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했는데 T가 안 나네. 왜 T가 안 나지? 원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굳이 중복되는 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포켓몬 빵 먹고 그 포켓몬 스티커를 뽑았는데 친구가 뽑았다며 줬어요. 근데 어차피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면 늘어난 게 없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A 차집합 B가 X랑 합집합이 됐을 때 X라는 거 A 차집합 B는 어디에? X에 원래 있었지롱. 그죠? A 차집합 B를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20 이하의 소수인데. 그지? B가 뭐였을까? B가 X가 5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15였나요 아까? 부등호가 지금 이렇게 2에서 15.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의 답 쓸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가끔 보이더라고 보면은.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죠. 알았지? 수학 키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아까 소수 20 이하의 소수들 있잖아요. 그죠? 20 이하의 소수들 중에서 어떤 애들 이 아이들이 해당되는 걸 다 제외시킨 나머지 소수들 알았죠? 오케이? 2도 있고 쓰면 돼. 2도 있고 5가 지금 빠졌으니까 5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13 들어있고 17 들어있겠다. 그치? 13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19 이렇게 들어. 이 19, 이 다 4개가 여기 요거잖아. 아 그럼 X는 이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 그지? X는 이거 가져야 돼. 정리해보면 X는 이거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부분집합이라고? A의 부분집합이야. 많이 보던 꼴 아니니 지금. X는 얘를 꼭 포함하면서 A의 부분집합이에요. 알았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을 각각 이걸 하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했어? 이들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자 이거야. 경우의 수를 다 더하시오 이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이 번호는 x1부터 x의 m은 지금 이거 해당되는 x의 개수예요. 이 m이 뭐라고? x의 개수겠지. 부분집합 x의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가능한 거. 맞지? 그러면 a가 지금 뭐야? a가 이게 소수집합 아닌가 a가? 그치? 20이야 소수. 뭐예요? 2, 3, 5, 7, 11, 13, 17, 19 얘들 보이냐? 이거지. 그럼 A, X들은 어떤 집합부터 출발하는 거야? X들은? 부터 여기 원소들이 뭐 하나씩 추가되는 게 있을 거고 2개 추가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쌤이 이런 말 하겠어? 원소의 개수를 더하라고. 알았어? 원소의 개수를. 그러니까 이 X1부터 XM이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들이 있고 그죠? 5개짜리들이 있을 텐데 그 숫자들만 더하자.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X의 NX가 4인 집합은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 다음에 5인 집합은 몇 개 있어요? 이거를 깔고 그지? 2, 5, 17, 19를 깔고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 개수. 오케이? 그러면 그 개수 숫자를 다 더하라 했으니까 4가 몇 개? 1개. 아니 5짜리가 몇 개? 4씨 1개. 느낌 왔어? 그지? 6개짜리는 2개를 추가한 경우만큼 있으니까 4씨 2개. 그래서 하면 끝나. 알았지? 이 정도 하고 명제 앞부분을 좀 하게. 우리 교재 유형 교재에 자, 뭐 그 절대부등식까지는 못하고 쌤이 지금 칠판에다가 명제에 나오는 개념을 한 방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거기 보면은 뭐 첫 번째 뭐 명제와 조건, 그 다음에 참거짓 이런 거 나오는데 처음에 요 부분 알았어?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보면은 첫 번째 92쪽에 보면은 명제랑 조건 두 개의 차이점. 알지? 예. 명제는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명제라고 하고, 조건은 방정식 같은 거예요. 뭐뭐이면 인건이가 이걸 만족한다면 성립하는 거, 안 하면 성립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참거짓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x가 5보다 작다. 자, 이건 조건이에요. 왜일까요? 내가 저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데 6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안 하잖아. 그치? 알았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하면 이렇게 x제곱이 0보다 작다. 얘는 조건이냐 명제냐? 이거 명제예요. 그쵸? 이거는 왜? 이거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에 항상 앞에는 실수가 일단 들어 있으니까. 알았어? 실수 조건에서 내가 말했죠. 고등학교에서 실수 조건 전제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수에서 x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명제예요. 그러면. 알았지? 됐습니까? 네, 이런 차이고.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은 어디다 쓰냐? 얘 혼자 가지고는 뭘 못 만들어요. 방금처럼 이게 이제 애매하거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조건들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이게 조건이에요. 알았지? 얘가 조건인데 P면 Q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그지?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 가정 조건. 줄여서 그냥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결론 조건. 그래서 그냥 결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가정과 결론이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전체의 풀 세트를 뭐라고 불러? 이걸 명제라고 불러요. 알았지? 저 조건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을.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 명제가 참일 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화살표 두 개를 씁니다. 요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참인 명제예요. 알았지? 오케이? 참인 명제고. 그러면 이 조건들이라고 그랬잖아.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떠올리시면 돼요. 집합의 그 조건제시법에 그 조건이 있지. 그게 얘인 거야. 알았어? 그 아이들을 만족하는 집합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 P이면 Q다. 즉 P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모두 다 Q가 될 수 있다. 알았지?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P에 있는 원소는 모두 Q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 정의는 집합에서 요걸로 했지. 그러니까 보통 명제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이게 명제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명제 자체에 이런 내용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보면 수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 있잖아. 여기 막 부등식도 나오고 막 도형도 나오고 한단 말이야. 그런 지식들이 이제 그 판단인가. 여기 명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학교 시험에서 얘가 제일 정답률이 낮은 게 뭔 줄 알아? 산술기야? 아니야. 증명? 그건 서술형에 나와야 어렵지. 참거짓 판단이야. 이걸 내가 예상을 하고 나온다. 너가 틀릴 거다. 그럼 딱 정확하게 틀리세요. 이런 것도 말 잘 들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참거짓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이게 참인지 명제. 알았어? 예, 발레들이 있는 거 막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니까. 알았지? 그러면 참거짓을 판단하는 가장 1순위 방법이 뭐야? 집합이 서로 이렇게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았지? 집합 포함 관계다.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P이면 Q라는 이게 지금 명제잖아. 그지? 어떤 명제야? 참인 명제지. 지금 화살표 이쪽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집합의 포함각을 라지 P랑 라지 Q랑 했을 때 포함각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예, 그랬을 때 지금 얘들이 조건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얘는 무슨 조건이야? 그냥 조건이 아니야. 그냥 조건이 아니고, 그지?
응? P는 주인공이 P는 뭐가 되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알았어? Q는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 있겠죠? 모른다 생각하고 할게요, 그냥. 그렇지? 자, 보자. 평행사변형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또는 평행사변형이면 알지?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 얘 P라고 하고 Q라고 할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멈칫하지 마. 함정 안 팔게. 애들이 이제 뭐 PTSD 생겼냐? 함정 안 팔게. 왜 그래? 아니, 본인들 지식을 의심하면 안 되지, 그거는.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중학교 내용 아니에요. 그죠?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인가요? 그러면 이미 평행사변형이라는 요 조건은 하나가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지? 얘는 이미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야. 그죠? 충분한 조건이야. 넌 이미 됐어. 근데 사다리꼴 이 새끼는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충분한가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 뭐 표현하기 나름이겠지만, 그지? 예. 나머지 두 변도 평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마주보는 그 평행한 변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죠. 알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이건 누구 잘못일지 한번 알았지? 검찰에 가서 조사 받든가 해보자. 법적으로 가자 이제. 알았어? 얘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얘는 이미 충분히 Q에 속해 있어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는 P가 되려면 Q가 더 큰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P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유딩 방법으로 갈게요. 알았죠? 진짜 내가 한 번만 할게. 한 번. 총을 쏘면 총을 맞아서 피를 창피하니까 몇 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총을 쏘면 평 쏘면 피를 흘려요. 화살표 맞아가지고. 덥다. 현타와. 이렇게까지 하면 되잖아. 헷갈리지 마. 자, 헷갈리잖아. 그 사람 시킨다. 나와서 시킨다. 알았지? 이거 헷갈려 틀린 사람. 선생님 그 헷갈려 틀린 사람. 다음 중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 고르셔야 돼. 필요 조건 골라봐. 알았어.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이 상식이 부족했다 해 그냥. 선생님 저는 사다리꼴이 더 작은 집합인 줄 알았어. 차라리 그냥 무식하다 해. 아니면 나와서 시켜. 알았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이 뭐 뒤에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어차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 93쪽에 명제의 참거짓이야. 어차피. 알았어? 여기가 여러분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가지고. 오케이? 나머지 이 연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하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뭐야 고쟁이가 고쟁이를 스텝 3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은 여기 숙제 안 냈죠, 쌤이? 저번에 이거 유형 교재 안 냈잖아. 냈냐? 어디까지 냈냐고? 86. 아, 그 연습 문제 전까지.
그럼 그거 연습 문제. 이거 집합 연습 문제하고 집합 스텝 3. 맞죠? 이렇게 두 군데 하시면 돼요. 문제 수는 안 많은데 그래도 시간 좀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오늘 넘어간 문제들 질문 있는 사람이랑은 내일이랑 오후에 이렇게 오시면 돼요. 교실로. 알았지? 나인 투테 하는 친구들도 알았어? 내일 1시 이후에 쌤 시간 되니까 들고 오시면 돼요. 내일은 화요일은 1시 이후에.